에이서 니트로 시리즈는 엔트리부터 중급형까지 다양한 스펙 구성을 갖춘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리뷰해볼 제품은 2022년형으로 새롭게 출시한 니트로 5 AN51558 모델입니다. 먼저 스펙을 정리해보자면 CPU는 인텔의 12세대 i7 12700H 프로세서를 탑재하였는데요. 6개의 성능 코어, 8개의 효율 코어를 탑재한 14코어 20스레드 구성의 최신 프로세서입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의 RTX 3050 Ti를 탑재하였고, 그래픽 메모리는 GDDR6 규격의 4GB 메모리 구성입니다. 램은 DDR4 3200MHz의 8GB 구성이며 최대 32GB까지 용량 확장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기존 에이서 니트로 시리즈와 약간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판에 독특한 패턴이 있거나 굴곡이 있었는데요. 이번 2022 에이서 니트로 5는 플랫한 디자인에 로고는 상단으로 옮겨가고 거기에 포인트 데칼이 들어갔습니다. 이전 제품들에 비해서 심플해진 디자인이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이서 니트로 5 디자인에서 뒤쪽에 포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원 어댑터와 썬더볼트 4, 65W PD 충전 등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가 있고 HDMI 2.1을 지원하는 HDMI 포트가 있습니다. 이전 리뷰들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전원 포트나 모니터 포트가 뒤쪽에 있으면 시즈 모드로 사용할 때 선정리에 매우 유용한 편입니다. 좌측에는 켄싱턴 락홀 열 배출구, 유선 이더넷 포트, USB-A 포트, 그리고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USB 3.2 Gen2를 지원하는 USB-A 포트 2개와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열 배출구가 있는데요. 니트로 5에는 총 4개의 열 배출구가 있고 쿨러를 통해 식힌 열을 4방향으로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두께는 약 2.5cm 정도에 무게는 2.5kg으로 조금 두툼하고 무게감이 있는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해상도의 IPS 패널을 탑재하였습니다. 밝기는 최대 300니트의 색 재현율은 sRGB 100%로 꽤 괜찮은 편입니다. 주사율은 최대 165Hz까지 지원하는데 오버드라이브 시 응답 속도는 최대 3ms입니다. 이전 세대 니트로 5는 144Hz가 최대였는데 2022년도 모델부터는 165Hz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 10키 배열의 키보드를 탑재하였습니다. 4개의 구역으로 나눠진 RGB 백라이트가 탑재된 키보드로 사용자가 다양하게 백라이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타건감의 경우 이전 에이서 니트로 시리즈는 대체로 키보드가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이번 모델 역시 타건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누구나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만한 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CPU 성능은 시네벤치 23버전을 구동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멀티코어는 13668점, 싱글코어는 1772점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12세대 프로세서답게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전작 상위 라인업인 i9 11900H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벤치마크의 경우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스파이를 구동해봤습니다. 우선 타임스파이는 그래픽스 코어 6125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2788점이 나왔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16057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는 3614점이 나왔습니다. 벤치마크 간의 발열과 소음도 측정해봤습니다. 우선 외부 발열 해소의 경우 아주 훌륭한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손이 주로 닿는 키보드 부분은 30도씨 초반으로 아주 양호한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에어벤트 근처는 아무리 높아도 40도를 넘지 않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팬 소음은 바로 앞에서 측정해보면 대략 60dB 안쪽으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수치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닌데 약간 날카로운 소리라서 게임을 하려면 이어폰이나 외장 스피커 등을 추천드립니다. 게임 벤치마크는 포르자 호라이즌 5를 구동해봤습니다. FHD 해상도로 보통 옵션과 최고 높음 옵션 두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통 옵션으로는 93프레임, 최고 높음으로는 36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최신 게임이라서 사양을 어느 정도 타는 것을 고려하면 몇 가지 옵션 타협을 하면 더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최저가가 굉장히 좋은 편인 GT5도 벤치마크를 구동해봤습니다. FHD 해상도 보통 옵션 기준으로 벤치마크를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140에서 150프레임가량을 보여줬고 인게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옵션 타협을 적절히 하면 165프레임 방어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 게임 플레이는 먼저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구동해봤습니다. FHD 해상도, 엔비디아 DLSS 밸런스 모드, 중간 옵션, 그리고 최고 옵션 모드로 두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최고 옵션에서는 120에서 140프레임 정도, 중간 옵션에서는 16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비교적 사양이 낮은 원신 같은 경우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 시 원신이 지원하는 최대 프레임인 60프레임을 가볍게 뽑아주었습니다.
또 다른 중저사양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도 FHD 풀옵션으로 구동을 해봤는데요. 대략 140프레임 전후반에 보여주었고 몇 가지 옵션 조절하면 165프레임 파거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위와 같은 중저사양 게임들은 165Hz 디스플레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양을 꽤나 타는 편인 배틀그라운드도 실행해봤는데요. FHD 대성도 국민 옵션 기준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주변 요소가 적고 복잡하지 않은 일반적인 이동 그리고 파밍 상황에서는 100프레임 이상 꾸준하게 보여줬습니다. 간혹 13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교전을 하거나 주변 요소가 많으면 80프레임 언저리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100프레임 아래로 프레임이 내려갈 때도 있지만 적절히 옵션 타입을 하면 100프레임 언저리로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할 듯합니다. 약 2주가량 사용을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전 세대 대비 성능이나 쿨링 등 여러 부분이 많이 개선된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쿨링 성능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올해나 작년을 통틀어서 쿨링 성능이 가장 좋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램 8GB만 한 장 더 추가해서 구매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형 에이서 리트로 5 리뷰였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